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철을 1에서 2월 달이라고 잡고 3월 달부터는 계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점점 뜸해지다가 4월 달부터는 역시 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3월 달부터의 거래량이 꽤나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 거래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지만은 정말 외곽지 구축 아파트들은 특히나 좀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심지의 신축급 아파트일수록 거래량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신축급들이 거래량이 점점 드러나다 못해 대체로 좀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거래량이 좀 회복된 시점이구나 라고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좀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15일 정도까지의 거래된 내역들을 쭉 살펴봤고요. 많이 거래된 것들을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편한 세상 범어가 딱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내에 7건 이상 거래된 아파트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거래량 자체도 많을 뿐더러 이 7건 이상 거래된 곳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일 텐데요. 자, 먼저 이편한 세상 범어 지금 대략적인 가격이 한 6억대 중반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은 비교 대상으로 넣는 곳들이 보통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든지 아니면 범어숲 화성파크들이 이런 게 있을 텐데 걔들은 사실 조금 가격대가 더 높죠. 그래서 경쟁되는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 이런 거래량이 좀 두드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들이 조금 잡히고 나서부터는 아마도 거래량이 조금 뜸해지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3개 아파트가 좀 골고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역 센트럴 자이입니다. 여기도 사실 태평로 일대에 있는 아파트인데 워낙에 주변에 있는 신축구 아파트들이 입주장을 거치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와 비교를 해가면서 만약에 대구의 센트럴 자이의 뷰가 나오는 것들이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런 4억 중후반대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베 2차 아이파크는 워낙 상징적인 것이죠. 세대수 자체가 우리 대구에서는 꽤 많은 곳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세대가 넘어가서 이렇게 15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월베 3정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년 비과세 기간이 이미 지났죠. 그런데 올해에도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선에서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위치로 보자면 이제 이 일대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7건 이상 거래된 곳들이 월베 3정 그린코아, 월베 아이파크 2차, 1차, AK 그랑폴리스, 그리고 힐스테이트까지 다 7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려하는 게 상위 월성 일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월성 CGV 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월성 푸르지오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거래량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준신축급과 그리고 구축급의 느낌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일대는 어쨌든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좀 오래됐는데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연식이 5년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성 2편안이 최근에 이 호가랑 실거래 상승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월성 푸르지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또 이 일대 신축금이 월성 3정도 7건 이상 거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군이 힘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량에 있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우리 아이를 어디서 키울까 이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의 힘을 좀 보여주는
비수송구 지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동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촌동의 동대구 비스타 동원, 그리고 동대구 이안 센트럴디가 뭐 각자 한 5억 초반대와 6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샵 디오엘로의 약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중충 이상은 거의 6억 5천 이상 좀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좀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동대구역 일대라는 측면에서 이안 센트럴지도 사실 뭐 이 내부 외관 뭐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디오엘로 바로 뒤에 있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만큼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또 약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 복현자의 복현동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죠. 삼총사라고 불리는 것이고, 여기도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야,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어쨌든 84 타입의 거래량을 정말 매달 꾸준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뭐 작년 이후로 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3억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성,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한 6억 정도 선에서 중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푸르지오가 일대에선 대장인데 그런 게 이제 좀 6억을 훌쩍 넘겨서 가격대를 찍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야, 그런 거면 이거 괜찮은 거지,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소동에서 구축구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고요. 영경동도 이제는 거래량이 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경초등학교인가 한창 공사 중일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 뭐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더러 거래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사 지역도 지금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축곡 한신유 플러스 대실역 일대이고요. 축곡 삼전 그린코어 더 베스트 다사역입니다.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힐스테이트 다사역 요거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실역 지역이 사실 뭐 상권하고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 일대 대장 아파트인 대실역 한신유 플러스가 거래량이 정말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아주 최신축급은 아니죠, 이제 와서는. 그래서 이제 다사역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생겼고, 뭐 대장 아파트는 금올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가 될 타이밍은 아니다. 가격대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거래되는 거는 축곡 삼전 그린코어 더 베스트와 힐스테이트 다사역입니다. 뭐 나름 신축급으로서는 외관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꽤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뭘 좀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뭐 한신유 플러스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축이란 메리트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거니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한 거는 이 지역들도 이런 신축급들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점점 같이 안정화 시기에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좋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 일대에서는 꽤나 호재다라고 하는 부분, 좋은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리 푸르지오 역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까 뭐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역시 한 3억대 정도에서 거래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거래됐다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야, 정말 각 일대에서 선호되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좀 돋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야, 뭐 북구 칠곡 지역까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흐름이 꽤 좋아요. 뭐 이 두 개 아파트는 뭐 둘 다 신축급으로서 선호되는 것들이죠. 위치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가보면은 아파트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거래가 잘 되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주변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뭐 정비되었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학교도 길을 좀 많이 건너가야 되니까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불편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는 곳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성구 핵심지 내에서 신축급들은 뭘로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좀 많이 안정화되었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이제는 좀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최근에 8억대를 뭐 좀 여러 차례 찍었어요. 3번 찍었네요. 그리고 7억대도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저점들을 다져나가면서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6건 거래된 것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겠죠. 물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선호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좋은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수성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것들이 이미 거래된 지가 좀 되었잖아요. 23년도부터 뭐 버머 엘린의 뜰이라든지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라든지 아니면 만촌 삼정 이런 높은 가격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아파트들에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느 지역에나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내가 집을 살 사람이라면 뭐 그래도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이게 당장에 올라갈 만한 시기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저점들이 좀 잡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사는 게 목표라면 관심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행동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어떤 아파트들의 영향을 좀 미칠까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날씨 좋으니까 임장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거래량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또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